안녕하세요. 2월 11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하락세에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보잉,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술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입니다. 다우 174포인트 0.6% 올랐고요. S&P 500 지수 0.73% 상승, 나스닥이 1.13% 상승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1.53% 올랐는데 마이크론은 0.8% 상승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움직임 3월물 이하는 올랐고요. 장기물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10년물이 1.563%, 3월물은 1.566%, 그래서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7bp입니다. 역전됐습니다. 즉 3month 10year 수익률 곡선이 다시 역전된 것이죠. 3월 19일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입니다. 비교적 낮은 값입니다. 달러 지수는 98.73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1188원으로 하락했고 원엠 10.82로 하락, 위안달러는 6.98로 하락입니다. 어제 특징적인 데이터가 중공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폭등한 것이죠. 이건 분명히 위안화 약세 요인일 것입니다. 유가는 비교적 크게 하락해서 WTI 49불, 브렌트 53불 선입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중공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0.1% 상승인데 이거는 한 7개월 정도 마이너스, 즉 하락을 하다가 지금 살짝 상승한 값입니다. 그런데 그래프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5.4% 폭등입니다. 이런 그림은요, 옛날 옛적에 오펙이 힘께나 쓰던 그 시절에 걔네들이 기름값 올리고 그렇게 한번 지랄을 떨면은 소비자 물가 저렇게 폭등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지금 중공에서 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다시 110% 오른 것이 주된 영향이라고 합니다. 아직 우한 바이러스 영향은 본격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2%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12월 산업생산 전년비 4.3% 감소입니다. 쟁점으로 오늘 주목된 게요, 트럼프의 2021년 예산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cut and reduction 이것인 것 같습니다. cut and reduction. 앞으로 10년간 한 4.4조 달러 정도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줄이는 곳이 복지비 삭감하고 해외 원조 삭감한다는 겁니다. 리덕션. 그래서 그 복지비 중에 가령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이런 거 확 줄여버리고요. 내년 해외 원조 예산은 전년비 21%나 감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을 줄인 대가로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죠. 개인소득세 감세 조치, 원래 2025년에 이제 마감인데 이거를 그 이후 10년간 더 연장을 해서 총 1조 4천억 불 정도 더 감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소득세 감세해 주는 게 한 1.4조 달러 되고 복지 지출 삭감하는 게 한 2조 달러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보도하기를 thumbs down,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탁 내리는 게 뭡니까? 우리 가령 벤허 같은 거, 이런 거 영화 보면은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면은 경기장에서 딱 경기 끝나고 나서 그 황제가 엄지손가락 위로 하면은 살아남는 거고 아래로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이터가 보도하기를 이 트럼프 예산안은 likely to get thumbs down from Congress, 하원에서 거의 부결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알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결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끌어들이는 건 함정이 아닐까,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덫으로 몰고 가겠다는
그런 어떤 그 뜻이 아닐까. 이거 지금 대선 과정에서 논점을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국 그 트럼프가 재선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트럼프 2기의 기본적인 재정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예? 이것은 트럼프의 속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논쟁은 이렇게 두 가지 큰 논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세금 더 걷어서 복지비 늘린다는 거, 이거 저는 망하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포퓰리즘은 멍청한 사람들한테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결국 다 같이 더불어 거지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복지비 늘리면 좋은 정책이고 인간미가 있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이라는 프레임은 사기이고요. 거짓말입니다. 예? 복지 강조하는 것들은요. 정작 자기들 돈은 안 나갑니다. 예? 걔들이 일종의 배급 권력을 활용을 해서 돈을 훔치는 도적놈들입니다. 다수 국민에게서 강탈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복지 시스템이라는 거, 그 본질은 국가의 배급 아닙니까? 예? 가령 복지 명목으로 세금 100을 강탈한다면 가장 먼저 그 복지 시스템 운영 비용에 사용돼야 되고요. 배급 권력의 부패한 뱃속을 가장 먼저 채우느라고요. 거기에 제일 많이 사용될 것이고요. 결국 남의 돈으로 저것들이 생색 내면서 찔끔 분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복지세로 100 거두어서 정작 배급되는 것은 50이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세금으로 거둔 것 이상으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죠. 국가는 돈을 쓰는 곳이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복지비 줄이는 대신에 세금을 줄이면 그러면 비대한 복지 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낭비할 일이 없고요. 배급 권력 휘두르는 그런 기생충들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가게에 돌아가는 것이 고스란히 세금 절세만큼 다 돌아갑니다. 100을 뺏길 걸 안 뺏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줄고요. 가게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그래서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어서 GDP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 내용입니다. 기업이 투자가 늘면은 고용 수요를 파생시킵니다. 그래서 실업 복지비를 배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사내 복지 수준이 국가의 사회복지보다 월등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트 나바로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만간 정점을 찍을지 아니면 더 퍼질지, 예?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대체로 피트 나바로도 그렇고 커들러도 그렇고 윌브 로스도 그러고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다 말들을 했는데 지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다면 그러면 언제쯤 알 것 같은가에 대해서 피트 나바로는 수주 또는 한 달가량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그 1분기에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은 안 줄 거 아닙니까?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1분기 미국 경제에 주는 충격을 가령 JP 모건은 그러니까 기존 예측치에서 한 0.25%포인트 하락시킬 것 같다. 또는 골드만삭스는 0.4%포인트 하락시킬 것 같다. 뭐 이렇게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